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기 위해 전 재산을 걸었죠. 하지만 우리는 단돈 8만 원, 그리고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을 화성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테라포밍 마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바로 게임을 펴보세요. 헷갈리던 잔룰이 싹 정리되셨을 겁니다. 더는 재미있는 보드게임 룰 설명이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테라포밍 마스의 규칙을 익혀보겠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인구 과밀로 인해 이기를 겪고 있는 만큼 화성 테라포밍이 반드시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테라포밍 기업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테라포밍 역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인이 되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 봅시다. 자, 최상단에 우리 손패가 보이죠? 손패가 보이고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카드는 플레이하고 별로인 카드는 판매하면 됩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기업이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초록색 카드들, 유지하는 유지형, 그리고 지속 효과가 있는 지속형,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형 세 가지 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테라포밍 지수는 20부터 시작을 하고요. 테라포밍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일씩 일씩 차례차례 올라가게 돼서 소유한 자원 현황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판입니다. 게임판은 화성 지도가 중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프로젝트들, 그리고 전역 지표와 기업상, 업적과 기업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성은 춥고 메말라 있으며 산소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온도는 영하 30도, 산소는 0%, 물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네, 보시다시피 화성 지도 위에는 산소 농도를 표시해주는 열이 있고요. 우측에는 온도계에서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 좌측 구석에는 남은 물 타일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러미터들을 올리게 되면 테라포밍 등급이 상승을 하게 되고 매턴 수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거 자체가 승점이 되기 때문에 테라포밍을 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 시작 시에는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 10장을 받습니다. 10장을 받고 여기서 이제 게임 시작할 때 가질 42원과 카드 10장, 이것이 이제 기업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중에 이제 가질 카드를 선택할 때는 한 장당 3원씩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 좌측 상단에 있는 기본 비용이 있고 이 카드 자체를 또 사야 하는 3원의 3메가 크레딧의 비용이 또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라운드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1단계는 플레이어 순서 정하기, 2단계는 연구, 3단계는 행동, 4단계는 생산.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행동입니다. 행동은 1개 또는 2개의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액션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좌측에 일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일반 프로젝트가 총 6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소행성 충돌을 클릭해 봅시다. 네, 소행성이 충돌함으로써 온도가 2도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는 테라포밍 등급 1점이 올라갔습니다. 카드들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카드 위에 컷을 올려보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패에서 광석 재련하고 에오스 협곡 국립공원이 클릭이 되겠습니다. 자, 카드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좌측 상단은 비용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카드 지속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운데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에너지 4개를 써서 티타늄 하나와 산소 농도 한 단계 증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초록색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영하 12도 이상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초록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기능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게임 끝날 때 승점도 챙길 수 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카드들의 설명이 크게 확대돼서 나옵니다. 이제 물 타일을 싸게 배치할 수 있는, 원래는 물 타일이 18원인데 여기 8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카드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행동으로 소행성 충돌을 했고 두 번째 행동으로 지하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음 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했던 그 두 가지 액션을 메인 액션이고요. 다음 차례가 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8원이 사라졌고 게임판 위에 물타일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녹서스 시티 옆에, 녹티스 시티 옆에 있는 이곳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테라포밍 점수가 1점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식물 아이콘이 2개 있는 이 위치에 했기 때문에 식물 자원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액션은 할 것이 없으므로 패스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패스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인 생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패스하고 난 뒤에는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데 먼저 테라포밍 점수에 따라서 돈을 얻고요. 그 이외에 어, 돈 생산 따라서 일원 얻고 여기는 광물, 티타늄, 식물, 에너지, 열자원식으로 그 생산력에 따라서 자원을 얻게 되는 단계입니다. 강철 티타늄 식물 에너지 그리고 열자원의 경우 갈색 테두리에 상응하는 자원 아래에 있는 박스에 적힌 생산량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메가 크레딧을 제외한 모든 자원의 생산량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메가 크레딧은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1단계는 플레이어 순서를 정합니다. 어, 다음 순서였던 플레이어에게 넘어가서 선 플레이어가 바뀌게 됩니다. 네, 2세대 2라운드가 시작이 됐고요. 2라운드의 연구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4장을 뽑게 되고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면 됩니다. 한 장당 가격은 3메가 크레딧입니다. 예시에서는 태양풍 발전, 노천 채굴, 그리고 포버스 우주 정거장을 구매하겠습니다. 네, 선플레이어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인공광합성 기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카드 중에 이와 같이 또는이라는 글자가 적힌 카드는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 생산력 증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하수 개발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8메가 크레딧이 필요한데 현재 4메가 크레딧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 프로젝트 중에서 특허권 매각이라는 장당 1원의 특허권을 카드를 팔 수 있는 액션이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토양 정화소, 에오스 국립공원, 그리고 추결 장치, 그리고 소행성 채굴까지 버려서 사원을 획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8원을 얻게 됐고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상단에 보시면 선택지가 나옵니다. 메가 크레딧으로만 지불을 할 수도 있고 크레딧 2원당 그 광물 하나로 대신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크레딧에 1광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물 타일을 배치를 했고요. 해양 타일을 놓으면서 테라포밍 지수가 증가를 했고 이외에도 배치 보너스 식물 2개가 있었죠. 식물 2개를 또 얻었고요. 그리고 해양 타일 옆에 해양 타일을 놓았기 때문에 보너스로 2메가 크레딧을 더 얻게 됩니다. 만약에 양쪽 사이에 끼어 있는 곳에 배치를 했다면은 양쪽 2원 2원 보너스에서 4원을 얻었겠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으므로 세대를 마무리합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발동되지 않았던 열전환이 있습니다. 열전환은 에너지 자원이 남은 에너지 자원을 열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이 남았다면은 라운드 끝날 때 이쪽으로 넘어가서 에너지가 열 자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3세대 3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다음 설명을 위해서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식물 자원이 8개가 됩니다. 8개가 되면은 녹지 타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지 타일을 배치하면 산소도 하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보드에 타일을 배치해서 식물 2개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 타일 2개와 인접해 있고 식물 2개 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산소 수치가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해양 타일 양 옆에 귀퉁이에다가 연결된 곳에 놓았기 때문에 2원씩에서 4메가 크레딧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 자리에 있던 식물 자원 2개도 얻었죠. 네, 이제 건물 태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철을 좀 전에 사용할 때 어떻게 썼었는지 기억하시죠? 이번엔 티타늄을 이용해서 카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카드들은 우주 태그가 필요합니다. 티타늄 별 모양의 티타늄 자원은 같은 색깔의 우주 태그가 필요한데요. 먼저 포버스 우주 휴게소를 이번에는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티타늄을 사용할 때는 티타늄당 3메가 크레딧의 가치가 있습니다. 강철 자원은 광물 자원은 2메가 크레딧이었죠. 이번에는 25메가 크레딧과 이 티타늄을 사용해서 데이모스 추락을 사용해 봅니다. 이 카드에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무 플레이어의 식물 자원 8개 삭제, 온도 증가 3칸, 강철 획득 4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빨간 테두리가 있는 어, 식물 제거 효과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나 또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굳이 내 식물 자원을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것의 공격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3단계 올라가서 영하 22도가 되었고요. 테라포밍 지수 등급이 3단계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24 구간을 넘어가거나 20 구간을 넘어가거나 0도 구간을 넘어갈 때 각각 왼쪽에
보시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자원을 하나, 열 생산력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 4세대 행동 단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8개의 열 자원이 있는 상태인데 이 열 자원을 기온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열 자원 8개 사용했고 2도 올려서 열 에너지 생산량이 또 증가했습니다. 자, 일반 프로젝트에서 도시 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 타일은 녹지 타일 옆에 놓는 게 좋은데요. 도시를 놓는 것 이외에도 1메가 크레딧 생산량을 얻게 됩니다. 보시면 도시 하나 놓고 메가 크레딧 1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적과 기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당신은 업적 달성 선언과 기업상 재정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업적 달성 선언은 즉시 5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업적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상은 언제든지 재정을 할 수가 있지만 게임이 끝날 때 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받게 됩니다. 3명 이상이 플레이할 경우에는 2등도 승점을 받고요. 2명이 할 때는 1등만 승점을 받습니다. 공동 순위인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상의 경우 업적은 달성하면서 8원씩만 내면 되지만 기업상의 경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곳에 먼저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 8원, 그 다음이 14원, 마지막이 20원, 총 3개의 기업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입니다. 게임 종료는 3개의 모든 행성 지표가 끝에 다다랐을 때 그 라운드까지, 그 세대까지 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세대의 마지막 단계에는 플레이어들은 가능한 만큼 식물 자원으로 녹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승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소 농도 같은 경우에 8% 이상 올리게 되면은 온도를 한 칸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온도를 0도까지 상승시켰을 때는 해양 타일을 하나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없이요. 이외에도 발전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력을 하나 향상시킬 수 있고요. 녹지 타일은 반드시 제가 보유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색깔 큐브가 있는 곳에 인접하게 놓아야만 합니다. 게임이 끝나고 승점 계산입니다. 테라포밍 등급, 그 다음 도시 타일 개수, 도시 타일의 주변에 있는 녹지 개수를 점수로 칩니다. 그 다음 녹지 하나당 1점, 그리고 업적과 기업상 점수 각각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있는 이런 점수 표시들, 본인이 완성한 카드에 점수 표시들까지 승점을 모두 더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 승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메가 크레딧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기게 되죠.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하고 싶으시다면 옵션들을 추가해서 하면 됩니다. 기업 시대 게임 내에 더 다양한 카드들이 추가가 되고요. 드래프트 모드는 4장의 카드를 구매하는 대신에 그 카드를 서로 드래프트 룰에 따라서 한 장 한 장씩 빼가는 방식으로 넘겨주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곡과 식민지 확장도 있는데 이는 추후에 게임에 익숙해지면 더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테라포밍 마스의 첫 번째 게임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이 가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즐겁게 테라포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연구 단계에서 카드를 신중하게 고른다. 둘째, 행동 단계에서 내 기업의 엔진을 돌려서 화성을 개발한다. 셋째, 생산 단계에서 자원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이 사이클만 반복하면 여러분도 어느새 화성의 지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룰북 읽는 시간을 아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테라포밍 하듯이 꼭 눌러주세요. 더 알찬 보드게임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화성 이주 되시길 바랍니다. 바쁜남이었습니다.